자, 가끔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를 살펴봤는데요. 자, 하이브가 이제 제약소 아니다 보니까 바이오조 살펴볼 때는 이제 제넥신을 대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피플바이오를 보면 요렇게 이 월봉에서 아직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월봉 5개월 선이 아직은 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우주선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자,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내일이죠. 내일 시장에서 이 5선을 꼭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한 주 상승하고 한 주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주고 5선 위에 끝나야 5선을 지키고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급등했다가 일봉에서 21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상황이 돼야 되고요. 이 급등한 이유가 이렇죠. 이 피플바이오 보면 예전에도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있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미국의 FDA 알츠하이머 신약이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피플바이오 부착캡 이제 급등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바이오전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카누마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이제 18년도 만인데 18년 만에 이 승인된 게 피플바이오에 왜 좋겠냐면 자 치료를 하려면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피플바이오죠.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로다가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 진단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알츠하이머가 예전에 무상증자를 한번 실시했었죠. 1대1 무상증자, 50% 무상증자 하면서 이제 20%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 상황은 이렇게 돼요. 피플바이오가 일봉에서 이때 4월 28일 날 무상증자 이슈와 함께 급등했다가 조정, 그리고 이때 한번 권리락 이후에 이제 크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결국은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잘 지켜주고 나가죠. 자 이렇게 5선 떨어졌다가 5선 회복해주고 다시 5선 지키고 돌아 나가고 그러니까 이 5주선을 기준으로 이 매수 매도를 진행하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5주선과 20주선을 가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될 수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죠. 월봉에서도 보시면 아직은 이제 예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데 이렇게 42,000원대가 돼요. 42,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박셀바이오를 보면 박셀바이오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조금 추세가 이 주봉에서의 본 추세가 조금 이렇게 이제 살아나는데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꽤 위험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주식은 물론 이제 50배도 가고 60배도 가고 100배도 가고 얼마든지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20년도 9월 달에 저점의 가격이 1,400원대였죠. 그러던 주식이 이렇게 1,200원대에서 29만 9천 원. 즉 30만 원 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30배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20년도 9월 달부터 이렇게 20년도 1월 달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월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왔는데 30배 갔다가 이렇게 고점이 29만 원대를 찍고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5개월선 회복이 중요한데요. 5개월선 회복을 못해주고 있어서 이 점이 좀 리스크고 이렇게 보시면 저번 달의 저점이 84,000원이죠. 이 친구 84,000원을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4,000원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이 84,000원을 잘 지켜주고 있어야 자 추가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주봉에서는 이 중기 추세 조정이 확정이 되는 5주선 위에 있죠. 이렇게 이제 5선 위에 있다가 좀 살짝 밀리긴 했는데 일단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마지막이죠. 이 주봉 차트는 봉 하나가 한 주짜리죠.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종가상 반드시 5주선 위에서 끝나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주선 위에 끝나줘야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이 5주선 밑에서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져요. 박셀바이오는 약간 항상 긴장해야 되는 주식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원짜리가 30만 원 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30만 원 대비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결국은 추세라는 건 항상 우상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락이 있고 이렇게 조정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조정을 할 때 옆으로 가는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이때 4월 30일에 저점, 저번 달 저점이 98,800원.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때 84,100원 5월 달에 이 자리를 깨면 크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옆으로 가야 되고요. 옆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5선 위에서 놀아줘야지 5선 돌파 회복과 함께 상승할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21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주 큰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다행히 옆으로 가고 있어야 되고요. 옆으로 가다가 이전 저점 깨게 되면 추가로 그게 무너지고요. 이 박스권 돌파하면 다시 이제 돌아 나가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밀려있는 주식이라 추세가 안정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도 조금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박셀바이오 내용이 나쁜 건 아니죠. 이 박셀바이오를 보면 자, 예상보다 빠른 파이프라인 임상 이 실험 소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뉴스들은 조금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진행형 간암 치료제 이제 안정심에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팍팍 못 살아나죠.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수급에 기인을 하는데 누군가는 만 얼마에 사가 심심하게 팔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이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특히 월봉상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점이 84,100원인 걸 감안하면 이때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 노바백스 관련주기도 하죠. 월봉에서 아직 추세가 좋아요. 그래 임상 3, 4여 전망 백신 기업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 친구 이제 이 박셀바이오나 이제 거꾸로 이렇게 5주선 주봉에서 5선을 잘 지키고 돌아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내일 금요일에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이 추세를 유지하거나 확증을 하는 건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건데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살아있죠. 따라서 이제 이 오늘 같은 날 조금 시장이 밀리는 듯 해도 결국은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5일선 기준으로 21선을 왔다 갔다 잘하면서 자, 좋은 모습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 꼭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매일 이제 찍을 때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찍다가 거기 SK바이오 사이언스하고 하이브를 찍었었어요. 그러다가 하이브 대신 이제 하이브는 엔터 주다 보니까 예전에 빅히트죠. 이제 같은 바이오준 제넥신을 넣기로 했는데 자, 제넥신을 보면 6월 9일날 급락 한번 했죠. 급락하고 옆으로 가다가 지금 5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도 보시면 5개월선과 20개월선을 동시에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걱정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예전에 이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지선이 60개월 선이자 굉장히 중요한 선이죠. 밑에까지 잘못하면 밀릴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완벽히 이탈했죠. 주식은 추세를 이탈할 때 5주선 이탈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최초의 5선 이탈하면서 쭉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때 반등을 지켜도 결국 또 우하향하죠. 지금 5호선을 완벽히 깨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5호선으로 돌파하러 가야 되고 5호선 돌파 안착해 주지 못하면 조금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넥신이 보면 자 6월 9일 날 이 코로나19 백신 유효성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종 코로나19 백신의 약효가 기존 허가받은 글로벌 백신 대비 높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그냥 순간 급락을 해서 이렇게 일봉에서 한 13%대 쭉 급락하다가 이제 마이너스 16%까지 밀리고 종가는 이렇게 이제 이 11%대 끝났는데 추가로 지금 조금 더 밀리고 있죠. 또 이 12발행 추진이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1200억 자금을 유치해서 코로나 인상 3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주주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주주 반발에 제넥신이 1200억 12발행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12발행이 이제 실패했고요. 물론 저런 거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미리 알 수 있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기기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 향방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추세를 무너뜨린 이때가 굉장히 위험했었죠. 이때 6월 4일 날 이때보다 징조가 있었고 5선을 깨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깼기 때문에 좀 무너졌는데 월봉에서도 일단 지금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달 거래일이 8거래일, 9거래일 남았죠. 그래서 9거래일 안에 20교선과 5교선 위에 꼬리달 그래도 올라가면 다음 달부터 추세를 돌릴 수 있지만 만약에 회복해주지 못하면 조금 더 떨어지는 거 이런 것보다 조금 몇 달 더 이렇게 고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회복이 급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 주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이 친구가 자 이렇게 8만 1,000원이었는데 이 8만 1,000원을 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잘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 8만 1,000원대가 급락한 이날인데 이때를 기준으로 조금 이 가격대 더 이상 깨지 않아야 되고요. 5일선이라도 회복해 줘야 조금 나름 좀 괜찮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좀만 그나마 이제 불행 좀 다행인 거는 이 일봉에서 일단 옆으로 가고 이제 주가 옆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자꾸 우하향을 타면 안 돼요. 옆으로 가면서 회복해 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잠깐 단기 수급이라도 볼 거면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씩 받쳐주고 있고 기관 금융투자 전부 다 빠져나오고 있죠. 외국인이 조금 리스크가 되고 어쨌거나 아주 조금 안정적이진 않고요. 일단은 급한 거는 이번 달 안에 5개월선과 20개월선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는 살아날 수 있고 못 올려놓으면 조금 한절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